자, 앞 시간에 우리나라가 좀 더 체계적인 국토, 토지 등의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입한 게 토지이용계획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향 제시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개발이나 보존에 들어갑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가 넓습니까? 작습니까? 작죠? 예. 자, 이 계획제도, 토지이용계획제도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는 거시적이다는 말은 크게 볼 때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미시적이다라는 말은 세부적으로 볼 때는 이 부족한 점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크게는 여기 개발합시다, 보존합시다, 개발 보존 착수시키면 되는데, 자, 개발을 하는데, 자, 미시적으로 이 좁은 국토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에는 주택만 넣고, 여기에는 자, 상가만 넣고, 이런 식으로 건물 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소련이나 캐나다 같이 큰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 캐나다 같은 데는 그 세계 국토 제2번으로 크죠? 2위예요. 인구는 얼마? 한 2,50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이 넘죠? 예, 그 큰 나라 인구 그것밖에 안 돼요. 아, 그런 나라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좁은 나라에 태어나니까 아웅바둥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이 옛날에 이 제도만 가지고 도입해서 적용시켜 보니까 세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있더라. 이 좁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 말은 전국에 있는 토지에 다 뭘 정하자? 용도를 다 정해요. 그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토지용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는 상가 위주로 조성대가 있죠. 여기에 부지의 용도를 국가가 정해놨어요. 지자체가. 여기는 상업용지다 했으니까 상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는 주택용지다 했으니까 아파트 들어오고. 저 산에는 왜 건물이 없느냐? 용도가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용도로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제도를 도입을 해서 세 가지 용도제도가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세 가지 용도제도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건축물 등을 건축을 하도록 규제를 딱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1970년대 이후부터 전국토에 이걸 다 적용해놨기 때문에, 자, 오늘날 이 계획제도와 용도제도에 맞게끔 개발이 되어 있고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배우는 이 공법, 중개사 시험 측에서 법을 이렇게 여러 개 5가지 배우는데, 가장 근본적인 법이 무슨 법이다? 공법이에요. 공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어요.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고, 그 위에 건물들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 있겠죠. 자, 그거 사고 팔 때, 자, 내 건 네 거 판다. 예, 사고 팔 때 쓰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민법. 예. 자, 그거 사고 파는데 중간에 누가 중개를 해줘야 되죠. 그것은 뭐 배웁니까? 중개사법. 사고 팔았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내야 되죠. 그것도 뭐 배웁니까? 세법. 사고 팔았으니까 이제 내 명의로 바꿔야 되죠. 등기를. 그래서 뭐 배웁니까? 공시법. 그래서 이 과목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과목의 가장 근본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다? 부동산 공법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법이 이 법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용도제도를 통해서 국가자체가 계획과 용도제도를 통해서 전국에
자, 보존하라, 개발하라라고 정해놨겠죠. 그래서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용 토지에서는 개발시키고, 자, 보존용 토지에서는 개발할 수 없도록 뭐합니까?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용 토지의 가장 대표적인 토지가 무슨 토지? 농지 아닙니까? 이거 개발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농지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농지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 몇 문제? 2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토지가 무슨 토지? 산지죠.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산지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농지와 산지는 우리나라 국토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예요. 이걸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됩니다. 개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농지로서 농업 식량 생산에 기여를 해야 되고, 산지로서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산지를 개발을 못하도록 제한시켜야 되기 때문에 농지법과 산지법은 무슨 법이냐? 공산주의라고 들어봤죠? 공산주의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1960년대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이 좁은 국토에 국민들이 식량 생산에 자급자족이 안 되고 외국의 식량에 의존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부국해지려면 산지에 나무들이나 산림들이 울창해야 된다.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은 처음부터 공산주의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법이라는 것은 이 농지나 산지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제한합니다. 그 농지 같은 경우 농사 안 지으면 어떡합니까? 국가에서 내놔라 이러고. 니 내끼다 이제. 니는 농사 안 지니까 빼들어 갑니다. 산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농지나 산지 보존은 강력한 소유 제한을 통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식량 생산을 이 좁은 국토에서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이 생산되고 산지 보존이 됩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큰 돈을 벌고 싶다. 땅을 통해서. 그럼 무슨 땅을 사야 됩니까? 이거 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울산 강기시 시내에 개발되는데 이 개발용 토지 사면은 땅값이 올라갑니까? 확 올라갑니까? 그 상태입니까? 그 상태잖아요. 국가자치가 이런 개발 못해요. 이미 개발이 됐으니까. 그럼 국가자치가 개발하려면 항상 어느 토지를 봐야 된다? 농지나 산지에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농지법이나 산지법을 잘 알면은 이 토지가, 이 농지가, 산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알게 되죠. 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산지는, 이런 농지는 내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 산을 6개 샀어요. 뭐 하려고? 이거 마이크 지는 거 싫었어. 예. 6개 사놔가지고 하나 팔아먹습니다. 예.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그런데 뭡니까? 세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내라. 그 작년에 세금을 엄청 냈습니다. 예. 왜? 시세 차익이 커지니까 세금으로 엄청 걷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을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사는 목적은, 농지나 산지를 사는 목적은 투자 목적이죠. 예. 난 여러분이 나중에 농지법을 배우면 어떤 농지를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야 되고 사서는 말아야 할 농지가 다 있습니다. 산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거든. 내가 전문적인 토지 분야에 중개업을 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된다? 농지, 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산지는 산지관리법이라는 것을 별도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중심으로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대부분 다 뭐 배운다? 개발을 배운다. 그럼 개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개발이란 말은 그 프린터에 보면은 6개 써놨죠. 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지를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공부에서 뭐라 부른다? 개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개발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고쳐서 발전시킨다는 뜻인데, 자, 공법에서 개발이라는 것은 이 6가지 행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개발을 여러분이 배우는데, 이 개발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배워야 돼요. 다 배우면 개발이라는 뜻을 알게 되고,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다 배워야 여러분이 개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6가지를 개발을 하고, 우리가 이걸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토지 한 필지, 2필지에다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죠. 자, 이 개인적 개발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뭔가 국가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토지용계획 제도에서 방향제시에서 여기에 보전하라고 했고, 자, 실행계획을 통해서 보전이 착수됐죠. 용도제도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전도 이 용도제도를 통해서 다양하게 아주 강력하게 보전시켜야 될 경우에, 또 조금 중간 단계로 보전시켜야 될 경우에, 아니면 조금 느슨하게 보전시켜야 될 경우에, 자, 그때마다 이게 쓰는 제도가 다 달라요. 이건 이제 앞으로 다 배우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전으로 딱 정해놨는데, 자, 개인적으로 거기다 건물 짓겠다, 개발하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제도적으로 그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은, 소규모로 하려면은 뭘 받아서 해야 된다? 허가받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필지별로 이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요. 이 허가를 득했을 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개발을 하려면은 계획제도와 용도제도에서 개발이라는 것을 정해줘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해준다. 개발이 안 되는 보전용 토지에서는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농지나 산지 같은데 건물 짓죠. 건물 지으니까 무허가 개발이란 말도 하죠. 무허가 개발되면 벌금 처벌받고, 무허가로 개발된 건 다 원상복구 다 해줘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개발 중에 6가지 중에 건축물 건축은 여러분이 별도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무슨 법 배운다? 예, 건축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축물 건축을 하는지를 자, 배웁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7문제 나오죠. 자, 그리고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자, 그래서 수십만 평, 뭐 수백만 평 위에 개발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자, 우리, 울산광역시가 1970년대에는 울산광역시가 오늘날처럼 공장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아니고 울산시에서도 울산군이었어요, 이게. 예. 1970년대는. 자, 제가 1980년대 초에 한번 울산에 와봤어요. 오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 있죠? 저 삼산동에 있는 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있는 이런 자리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허벌파요. 논밭 있고. 그 울산시에, 그때 울산시였는데 울산시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태화강 넘어서 중구. 아시겠어요? 거기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거기 다예요. 자, 그러면 울산시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울산시를 공업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 대규모 큰 공장들을 유치해야 되겠죠. 유치해서 공단을 조성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공단을 조성을 하려면 그
현대중공업 부지나 울산 현대자동차나 SK 공장 부지가 수만 평, 수십만 평 되죠. 거기에 큰 공장을 조성을 하려니까 일일이 허가받아서 조성을 못해요. 이걸 조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공장들을 유치시켜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이런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개발을 뭐 형식으로 한다? 사업이라고 해놨죠.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한다. 자, 그래서 이때는 허가 없이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개발에 수십 개의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하는데 그 중에 딱 4가지 사업을 배워요. 자, 거기 보면은 첫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서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참 말이 어렵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용어가 안 들어와서 힘들어요. 도시군객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이런 큰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객 시설 사업. 그래서 여러분이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 철도나 항만, 공항 같은 큰 사회적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의 모든 사회적 기반 시설들을 설치할 때 이 사업으로 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나 큰 울산 강시 같은 산업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울산 강시의 각종 공단들, 뭐 또 울산 주변의 정관 신도시, 해운대 신도시 새로 들어봤죠? 그런 갑자기 그 지역에 큰 공단이나 신도시 같은 때 조성할 때 쓰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은 별도로 도시개발법에서 배운다. 여기서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가.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지금 현재 중구에 오래된 구도심 있죠? 거기 다 무슨 사업하고 있어요? 재개발 사업. 낡은 건축 기반시설 정리하고 새로운 기반시설과 아파트 단지 새롭게 조성하죠. 자, 이미 개발된 곳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정비사업. 자, 이거는 도시및 주환경 정비법에서 별도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6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3가지 사업을 도시공객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 이거 주택법에서 배우는데, 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있죠? 수백, 수천 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 있죠? 그거 조성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주택건설 사업이에요. 주택건설 사업.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강시 내에 요즘은 어디입니까? 저 북구 쪽에 호계 밑에 내려가면은 아파트 단지 조성 많이 하죠? 다 이거로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 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다 배웁니다. 주택법에서 한 7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공법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무슨 내용을 배우느냐? 이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처음에는 11월, 12월 달 과정에는 여기에 공법에서 나오는 요 말 단어를 배워요. 단어 뜻을, 용어 뜻을 배우는데 명심해야 될 것은 자, 국가계나 강력도시계 도시국립보건계획을 어떨 때 사용하는지만 아시면 이해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어떨 때 쓰느냐. 자, 도시군관리는 마찬가지. 어떨 때 이거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걸 어떨 때 사용한다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걸 알고. 그럼 이걸 사용하려면 이걸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여기에 있는 말들의 뜻을 배웁니다. 어떻게 사용할 때,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배운다. 그래서 처음 다 이 용어 설명할 때 그림을 그려주고 예를 다 들어줍니다. 실내를. 그걸 보면서 아, 저럴 때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럼 1월 달부터는 여기에 있는 이 용어에다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한데, 자, 이 광역도시계획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누가 만드는지 이런 내용, 세부 내용들부터 1월 달부터 차근차근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3, 4월에 들어가면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공법은 이렇게 노는 제도나 용어가 어떨 때 사용하는지만 캐치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어떻다? 편해요. 그러면 이제 내용에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 만드는 건 누가 수립을 하고 어떻게 절차로 만들고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읽고 그냥 덮어라 이 뜻이에요.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끝이 없습니다. 외우지 말고 아, 광역도시엔 이럴 때 사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려면 누가 만들고 자, 어떤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다. 그렇게 읽고 덮으세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용어법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법의 가장 큰 줄기고, 이제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년 8월 달까지 세부 내용적으로까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럼 8월 달까지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이해만 하면 되지, 이해만. 그 공부를 하는데 보면요. 예. 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외울 거 딱 준다 그랬죠? 그것만. 외울 거 주면은 그거 외우라면 정작 또 그거는 외우기 싫어. 안 외워. 엉뚱 거 외운다. 엉뚱 거. 예. 그래서 그거 외우시고 이런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자 배우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공법에 오늘 배운 내용은 중에는 딱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공법 내용은 첫째, 공법은 주체가 누굽니까?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 이용을 뭐하는 법입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그 이용을 한다는 것은 개발 통해서 이용할 건지 보존할 것을 통해서 이용할 건지를 규제하는 법이고, 자, 그러면 그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서 제일 먼저 도입된 것이 토종계획 제도죠. 용도제도를 통해서 국가 자체가 전역에 대한민국 전체에 개발과 보존을 통한 이용을 하도록 계획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 용도까지 정해서 이렇게 해둡니다.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보존도 하고 개발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거기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수업이 이렇게 거듭됨으로써 여러분이 뜻만 이해 잘 하시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수업 시간에 결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출석을 하세요. 억지로 들으세요. 억지로. 꾸준히 출석하신 분이 결국은 뒤에 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년 한 해 시험 칠 때까지는 자, 뭐 여러 가지 뭐 모임도 있고 사적인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 거 다 뭐 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거 아닌 것은 자제하고 열심히 수업 듣고 복습 철저히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바로 떨어집니다. 그럼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느긋하게 슬로 스타트. 11월 12월 달에는 수업 열심히 듣고, 오늘 댁에 돌아가서 복습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 프린터 내주고 다 줘. 그럼 이거 한번 훑어보고 끝. 이거 보는데 한 10분 끝. 그게 답니다.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막 개인 볼일 보세요. 뭐 이거
뭐 1차 공부를 할 때는 1월 달부터 했죠. 입문서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입문서는 그야말로 이 시험에 필요한 과목을 입문하는데 하는 것이고, 이 11월, 12월 달 과정은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몸과 마음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도 하시고, 남은 시간은 1차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6월 달까지는 1차가 실력이 나름대로 다져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 버리면 몇 년 갚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학습하셔야 돼요. 자, 책에 보시면은 96쪽에 거기 보면 총선이라고 해놨죠. 찾았습니까? 목적 보세요. 국토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이 법은 국토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뭘 수립합니까? 계획. 그 계획이 여기 있는 이 계획이에요. 토종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뜻입니다. 자,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자, 이 계획제도와 용도제도를 통해서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단계적인 보존도 정해놨고 단계적 개발도 정해놨겠죠. 거기에 맞게끔 실행을 통해서 이 뜻이에요. 실행을 통해서 자, 공공복리 정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삶을 자, 국민 전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의 제정 과정이라 되어 있죠. 그런 데는 볼 필요 없습니다.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공법상 행정구역 체계는 우리 프린터로 해놨죠. 프린터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보실 거 없고, 자, 옆에 가면 대도시 자치구 뭐 특별시 특별자치시 이렇게 해놨죠. 그런 부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용어부터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배울 때 딱 명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나오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이런 용어들이 어떨 때 사용하는지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마칩니다. 네.